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력이 낮은 학과 각재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음악과를 비롯해 4개 학과가 폐지되지만 보건의료정보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3위 3인에게 수계교육 일정을 축소한 조계종 교육원이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태고종이 서남사 판결과 관련해 조계종과의 맞대응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서남사는 태고종의 뿌리라며 각오는 다지면서도 수행자답게 묵묵히 기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대형 불화 정밀 조사의 6번째 결과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괴물 채색 과정에서 여러 화원 간 분업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대한불교 청년회 창립 100일 만에 첫 여성 회장으로 취임한 장정화 회장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에게 만해 평화센터와 만해 100일장 불청대회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경쟁력이 낮은 학과에 대한 학제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음악과를 비롯해 4개 학과가 폐지되지만 보건의료정보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이 겪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한국음악과를 비롯해 신소재 화학 전공, 의생명공학 전공, 빅데이터 응용통계학 전공에 대한 학제 개편에 착수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일산 캠퍼스에서 제355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 캠퍼스의 부실학과 폐지 및 신설학과 설립안을 논의 끝에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의 해당 학과는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며 평가에서 뒤처진 불교아동 보육학과,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등 5개 학과 정원을 감원하게 됩니다. 학과 폐지에 앞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 측과의 소통이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동국대 이사회도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굉장히 93.3%라는 등록률을 했는데요. 이 파고를 예상했다면 3년 전에 학사구조 개편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학사구조 개편을 하는 이유는 2024년을 견뎌내고 2030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캠퍼스는 부실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 등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과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 메디컬학과, 스포츠 건강과학부, 스포츠의학 전공입니다. 또한 높은 평가를 받은 일부 학과에 대한 신입생 정원 확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주 캠퍼스의 제안에 이사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폐지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경주 캠퍼스와 달리 서울 캠퍼스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AI 융합학부 신설안을 제안,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첨단 신기술 분야 관련된 학과를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이 증가할 수 없음에도 법률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신설해서 이렇게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제도화했습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학사구조 개편과 학부 신설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줄 것을 각 대학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19로 3위 3인에게 수계교육 일정을 축소해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이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59기에 이어 60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도 일정을 단축해 지난 5일 회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을 단축해 진행한 교육원이 교육 공백을 메우고 행자교육 일상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을 종단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자교육 일수가 줄다 보니까 바람직한 교육의 시간과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지난 행자교육은 평가회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사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을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사전 교육 시스템은 교육원의 행자 등록을 완료하면 출가 사이트에서 3위유리 계율문, 스비를 비롯해 남행자와 여행자에 맞는 각각의 강의를 언제든 시청할 수 있습니다. 60기 3위 3인익의 수계교육 입교자에게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결과 스비와 강의 이해도가 같은 일정으로 교육을 받은 59기 입교자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도 가을 수계자에 비해 가지고 기본 스비에 관한 이해도도 높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있어서 이 강의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가하시는 행자님들에게도 이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올 가을 수계도 원만하게 교육의 성과가 나오게끔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은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을 비롯해 출가 사이트를 스마트 시대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웹사이트는 물론 모바일로 접속해 보다 직관적이고 풍부하게 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카카오톡에 대한불교 조계종 출가 채널을 개설해 24시간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영상 출가 수기 공모전을 열어 출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가 결사체 활동과 연수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등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3원장과 종단 주요 소임자, 전국 종무원장이 연석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남사 문제와 관련해선 언론을 통한 대응은 본질을 흐린다며 수행자의 본분에 맞게 묵묵히 기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이 어제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호법원장 등 3원장과 종단 주요 기관장, 전국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남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태고종은 수행자의 본분사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최근 조계종의 대책위 구성과 언론을 통한 대응을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어떤 국민들이 머리 깎고 정말 철저하게 수행해야 될 이 스님들이 각각 싸움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한심천만이다 못해서 불교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대로 수행자로서의 그 본분심을 잃지 말고 조계종의 대응에 일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남사는 태고종의 뿌리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서남사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자리를 지키자는 일관된 분위기였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조계종과 같은 방식의 대응은 양 종단의 분쟁으로 본질이 흐려진다며 수행자답게 묵묵히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뭘 따로 하자고 그래. 안 돼요.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정도들 마음이 서남사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 그렇게만 가지면 됩니다. 판결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본질이 흐려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이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참고. 태고종은 1914년 창간에 복간과 휴관을 반복해왔던 월간 잡지 불교를 복간하고 벚꽃 창신의 정신을 이어 태고종 종지를 선양해 나간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교학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다음에 연불도 하는 것으로서 소위 말해서 산문수행의 그 종지를 선양해 가는 이것에 돕도록 이 잡지를 편집해갈. 또 전국 신도회 구성과 태고종 앱 개발, 디지털 불전함 상용화를 위해 전국 종무원과 종도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고종은 다음 달 중앙종회 개회에 앞서 총무원 3부원장 체제 개편과 법계에 따른 가사와 착용 등 의제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된 도각 스님이 어제 BTN과 만나 종단협의회 운영계획안을 밝혔습니다. 종단협 차원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국외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종단협,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이 제시한 운영 계획안은 3가지.
종단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연등 축제 활성화, 각 종단 주력 사업 지원입니다. 종단 협의회 행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모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등회 활성화 방안으로 연등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 국내 모든 종단 스님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각 종단별 주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단협 소속 모든 종단을 방문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라든지 자살 방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이제 각 종단별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단협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민주화 시위와 관련 군인과 경찰의 무력 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종단협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운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살상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성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나라. 다 국민이 알겠지만 5.18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보지 않는 세상에 더 얼마나 피폐한 생각을 하고 있겠나. 그래서 하루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되겠다. 도각 스님은 국내외 모든 이슈에 종단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TF팀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단협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스님 6명을 비롯해 환경, 기획, 미디어, 정책, 고건축 분야, 재가 전문위원 5명, 총 11명으로 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201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대형 불화 정밀 조사의 6번째 결과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괴불 채색 과정에서 여러 화원 간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최초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큰 법회나 영산제, 수륙제 등의 의식을 행할 때 법당 앞들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괴불. 문화재청과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형 불화 정밀 조사의 지난해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보 신원사 노산화불 괴불탱, 국보 7장사 오불회 괴불탱 등 국보 2건과 보물 5건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괴불을 담는 목재 괴에 사용한 철물 장석의 분석 결과를 새로 추가해 정밀 조사의 연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료들이 모이게 된다면 향후 조선 후기 괴불괴 제작과 보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7장사 오불회 괴불탱은 현존 괴불 중 유일하게 종이 뒷면에 색을 칠한 배채법으로 바탕을 처리하고 일부분이 금박과 금리로 채색된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얇은 비단의 폭을 넓게 짜 제작해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도 확인돼 17세기 불화 채색과 직물 제작 기술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보물에 지정된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괴불도는 복식 문양 표현에서 고분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분법은 화면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그리는 표현 기법으로 그간 17, 18세기 괴불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괴불 채색 과정에서 여러 화원 간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최초의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신구나 부처님의 복식의 안료를 칠하기 전에 그 색상 밑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하라는 색상 표시 묵서가 39개가 확인되면서 여러 화원들이 분업으로 이 괴불의 색상을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괴불의 올바른 보존 관리와 전통기술 복원을 위해 10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인 대형 불화 정밀 조사. 올해는 국보 갑사 삼신불 괴불탱을 비롯한
7건의 대형 불화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정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올해 설립 101주년을 맞은 불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불교 청년회인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대한불교 청년회 첫 여성 회장인 장정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대한불교 청년회 제31대 중앙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첫 여성 회장이라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대한불교 청년회 31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보현 장정화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저희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초대 총재로 인해서 올해 10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 역사의 첫 여성 회장으로 네. 이제 당선이 돼서 어깨도 많이 무겁고 기분은 좋고요. 이제 언론에서 많은 첫 여성 중앙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응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지난달에 취임 법회도 옆하게 봉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부터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으로서 청년포교에 집중하여 불교 미래 자원에 이제 육성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식에서 대불청 과거 100년에 이어서 미래 100년에 초석을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 100년의 초석은 저희 청년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학생의 이제 청년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불청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회양하는 활동으로 이제 신뢰받는 종교가 불교 전체 역량을 상승시키는 이제 선한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정관 변경과 이제 그룹화 개정은 이제 우리 조직의 대한불교 청년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작은 기초석이라고 생각하죠. 대불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이제 인적 자산을 성장시켜야만 이제 저희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재불사의 조직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법회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저희들이 불교 공부 모임, 사찰 문화재 사진전, 이제 참불가 모임, 영화 모임, 사찰 문화재 사진전, 뭐 이런 기초적인 다양한 활동을 이제 불교 베이스로 둔다면 사찰이 문턱이 낮아지면 네. 저희들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전해서 청년 포교들이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만해 평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관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해 평화센터는 늦어도 올 상반기 부처님 오시기 전쯤에는 개관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들이 만해 평화센터는 지금 김인택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하재길 그 준비위원장님으로 네. 준비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물질적인 내부 보강 작업과 인테리어를 이제 같이 보강하고 대불청의 수행 공간과 그다음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제 계속 준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검토되는 초안으로는 이제 1층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심 포교당의 역할로서 네. 저희 센터 위치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연꽃 만들기, 단주 만들기, 뭐 이렇게 만들기 사업이나 어린이 법회, 네.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학모들의 수다방, 낮에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저녁에는 이제 다양한 교육 공간, 회의 공간, 만해 포럼, 이제 학술 연구 공간 등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법당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예불 및 이제 정기 법회, 이제 참선 법회, 이제 이렇게 수행 공간으로서 현대적인 감각의 불단을 이제 조성해서 저희들이 만해센터에 불사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500만 동참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회관 건립의 기금을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100주년 위원회 이제 후원을 해 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 불공을 이제 평생 불공을 드릴 수 있는 불단을 준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만해
100일장 개최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개최가 된다면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작년에는 저희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번의 연기 끝에 저희들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만해 100일장이 이제 41회째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등에게는 만해 100일장에서 1등 수상자는 대통령상이 부여되는 아주 큰 대회라고 이제 저희들은 너무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상자는 이제 대학을, 그 1등 수상자는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대회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8월 15일 날 만해 100일장, 아무래도 상반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준비할 거고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규모를 조금 축소화하더라도 올해는 꼭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국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불청대회 개최 여부도 좀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네, 불청대회는 이제 대불청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위한 핵심 사업이에요. 저희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대회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이제 중앙회에서 사업을 이제 주관해요. 이제 전국 지구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불청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중앙에서 지금을 했는데 불청대회가 이제 행사 중심의 대회가 아니라 이제 집중되는 걸 조직의 발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법우들이 이제 뜻과 정을 나누고 이제 내용적으로 불청대회가 이제 좀 강화된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토론을 거쳐서 준비하는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불청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네, 회장님은 대불청 경북지구 예천지회 부회장과 경북지구 사무처장, 중앙부회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와의 처음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87년도 같아요. 87년도 재단법인 선악원 삼천분원이 저희 경북 예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 불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과 이제 결혼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다가 이제 2005년도에 다시 이제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예천불교, 대한불교청년회 예천지회를 재결성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또 부처님 법에 인연이 됐고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신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불청이 일신 우일신의 청년폭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절기상 춘분인데요. 봄을 나눈다는 뜻의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면 완연한 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의 활력이 넘치는 봄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